네, 오늘 진행될 내용은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그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건축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파라미터라는 걸 결정을 했냐고 하면 아무래도 건축 쪽에서 이 빔 설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지금 보이시는 파라미터 안에 많은 정보를 이미 넣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세팅된 다양한 값들을 다시 한번 다이나모를 통해서 재가공하고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걸 이번 실습에 중점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시빌 쪽을 많이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 파라미터 관련된 건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런 쪽은 오히려 포인트의 데이터에 그 형상을 만드는 쪽에 관심이 많고 아키텍처 부분은 아무래도 도면 쪽을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파라미터 쪽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입니다. 실습, 제가 하고 있는 걸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은 룸 면적 변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시트를 자동으로 만들고 해당 뷰가 자동 배치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뷰의 위치까지 최종적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예제인 형상 결합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해볼 실습 내용인 거고요. 오늘 진행은 계속해서 제가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따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룸 면적 변환하기부터 한번 해볼 거고,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룸 객체의 면적 정보를 뽑아내서 다이나모로 가지고 온 후에 면적 곱하기 0.3025 평 정보를 만든 다음에 주석 쪽에 해당 평값을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보는 목적은 매개 변수의 값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가공한 다음에 다시 레빗 쪽에 입력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빗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파일 중에 하나를 오픈을 좀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파일 중에 자 보시면 다세대 주택 템플릿 2016이라는 레빗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버전 호환 때문에 2016 버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버전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을 이용할 거고 해당 모델에 포함된 룸 객체를 이용할 것입니다. 네, 파일이 오픈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 건축 쪽으로 가셔서 평면 2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층에 보시면 룸 객체가 보이실 거예요. 자, 룸 객체 확인되시죠? 클릭하면 룸 객체가 확인이 될 겁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룸 객체에서 이 면적 값들을 추출을 해서 저희는 주석 매개 변수에 해당 값을 입력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이나모 실행하겠습니다. 다이나모 관리 탭에서 실행합니다. 네, 준비된 파일 중에 room area라는 dyn 파일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모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목표와 알고리즘만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은 룸 객체에 포함된 면적 정보를 평 정보로 재가공하고 주석 매개 변수에 넣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는
룸 객체를 추출해내서 레빗 쪽으로 불러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그 면적 값에 아,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지고 오는 단계고, 세 번째가 그 면적 값에 0.3025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평정보가 나올 거니까 그 계산 값을 다시 그 객체, 룸 객체의 주석이라는 매개 변수에 해당 값을 넣고 최종적으로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혹시나 따라하는 중간에 놓치시거나 하시면 사용되는 노드가 지금 정리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보시고 빨리 노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뭔가 만들 때 보면 이런 알고리즘에서 사실 먼저 찾아보는 게 딱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드가 기본적으로 있을까? 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걸 딱 짚자면 매개 변수 값을 추출하는 노드가 있을까?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저장하는 노드가 있을까? 이 두 개의 노드가 있으면 나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노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레빗 쪽 카테고리에 있을 거고요. 당연히 레빗 객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엘리멘트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멘트, 그리고 이쪽에 잘 보시면 get parameter value by name이라는 노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호출해 보시면 내용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노드입니다. 요소의 매개 변수 중 하나의 값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객체를 입력시켜주고 매개 변수 이름을 주면 그 매개 변수 값을 출력해 내겠다라는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 알고리즘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노드가 있냐라는 겁니다. 보면 자, set parameter by name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원하는 객체를 입력해주고 매개 변수 이름을 써준 다음에 그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객체에 해당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을 업데이트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두 개의 노드는 전부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노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최종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룸 객체를 먼저 다 추출을 할 겁니다. 룸 객체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셀렉션 기능 쪽에서 제가 사용할 건 all elements of category. 자, 내용 보면 어떠한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포함된 모든 객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여기 눌러 주시고요. 이것도 호출하시고 카테고리는 룸을 정하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룸 지정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출력 포트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형식과 입력 포트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합니다. 보시면 앞점 꽂아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 98개 확인되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98개의 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멘트 전부 다 추출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까 끄집어내었던 노드에 해당 결과값을 전달하겠습니다. 엘리멘트스 유형이 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네임 쪽을 보니까 입력되길 원하는 데이터 유형이 스트링, 문자 유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을 전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아야 하는 매개 변수 이름은 면적이죠. 따옴표 열고 면적.
이렇게 따옴표 닫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세미콜론으로 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해당 값을 이쪽 입력 포트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앞전 꽂아서 다시 한번 리스트 데이터 상황 한번 보시면 면적 정보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약간 생기는 부분 같습니다. 그 CAD를 따지면 왜 퍼지라는 기능을 해서 쓰레기 데이터를 지우곤 합니다. 그러한 쓰레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면적 값을 다 추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알고리즘에서 2번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면적 값에서 곱하기 0.302만 하면 평값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블록 하나 호출하고 공식을 하나 넣겠습니다. 면적 타이핑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0.3025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면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라고 제가 타이핑한 게 보시면 입력 포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코드블럭에서 인식할 수 없는 글자, 명령문이 아니고요. 어떠한 글자가 이렇게 입력되면 변수로서 사용이 되고 이렇게 입력할 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아까 만든 면적 정보를 이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98개 데이터 나오고 맨 위에는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널로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더 내려보면 평값으로 계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세웠던 알고리즘에서 3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4번 다시 해당 객체의 주석 매개 변수에 지금 이 값을 입력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값이 이미 완성되었고 해당 값을 이 값 쪽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노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보시면 이 객체를 또 전달해 줘야겠죠. 이 객체는 이미 이전에 뽑은 여기 룸 객체를 저희가 아까 뽑았죠. 이 룸 객체를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연결되는 건 무조건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입력 포트에서 원하는 형식을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을 해주는 거지 숫자 이렇게 그 형식이 맞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지금 이거는 엘리멘트를 원하는 상황인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출력 결과물도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러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네임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자 유형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 클릭해서 코드블럭 호출하고 변경될 매개 변수의 이름은 주석이죠. 지금 저는 한글판이라고 해서 주석이라고 쓰고 있는데 영문판을 지금 혹시 실행하고 계시면 이 해당하는 매개 변수의 영문 이름 대소문자 구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석 값을 이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했더니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이 에러 나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계산한 건 숫자 데이터입니다. 어떤 걸 곱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죠. 그런데 레빗에서 자, 이 룸 객체 보시죠. 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주석 매개 변수의 값은 잘 보시면 이거 전부 다 문자입니다. 문자를 원하고 있어요. 다이나모 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레빗 쪽의 결과물을 전송을 하다 보니 이쪽 주석 매개 변수가 문자 값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형이 여기서 안 맞는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계산된 이 값을 문자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스트링 검색하겠습니다. 스트링 검색하고 string from object라는 노드 호출합니다. 자, 이 객체를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형 데이터를 문자로 바꿔줍니다. str, 문자라는 얘기고요. 이 값을 value에 다시 한번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에러가 안 떨어졌네요. 당연히 다이나모에서는 이 노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값은 레빗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룸 클릭해 보시면 주석 쪽에 평 정보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상황인 거고요. 이걸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걸로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자, 제가 드래그한 이 부분까지가 레빗에 있는 객체를 어떻게 다이나모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다이나모에서 값을 가지고 온 걸 어떻게 재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맨 마지막 보내는 레빗 쪽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출력할 것인가, 다시 보낼 것인가 라에 대한 세 개의 고민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목표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매개 변수를 추출하고 재가공한 다음에 다시 해당 객체에 해당 값을 넣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린 파일 중에 다이나모 PT 웹이나 이 PDF 파일이 지금 제가 일부러 이쪽에 넣어 놨습니다. 이걸 드린 이유는 지금 이거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목표와 그 다음에 사용 노드, 그 다음에 노드의 설명,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렸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설명인지 제가 다 PDF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볼 거는 시트 작성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매개 변수를 좀 더 활용을 한 부분인 거고요. 사전 협의된 매개 변수 값을 활용해서 시트를 자동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를 작성을 할 때 해당 협의돼서 만든 그 매개 변수 값이 동일한 것들을 모아서 시트를 만들고 그 시트에 배치하고 위치까지도 다른 시트에 그 뷰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도 레빗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모 파일 이건 닫아 주시고요. 저장할 필요는 없고 최종 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일도 닫겠습니다. 네, 제공해드린 파일 중에 시트에시 2016 파일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사전 협의된 매개 변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A101 시트가 작성된 상황이고 이 시트에는 두 개의 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매개 변수는 이 뷰를 클릭을 했을 때 보시면 자, 도면 이름과 도면 번호라는 매개 변수가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 값을 반드시 입력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A101 이 시트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도면 이름과 도면 번호가 같은 뷰만 이렇게 위치된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 2층 평면도 보겠습니다.
2층 평면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도면 이름과 도면 번호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CT에 배치되어야 될 그 뷰, 3D 뷰죠. 3D 뷰 2층 쪽도 이렇게 도면 이름과 번호가 미리 세팅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그 도면 번호와 이름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 A101 시트와 똑같이 A102 시트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예 지금 뷰가 배치된 이 위치까지 아예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다이나모 파일 오픈하겠습니다. 시트 크리에이트 dym 파일 오픈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이너모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패키지 설치는 자, 이쪽 패키지 쪽 가셔가지고 패키지 검색, 네, 지금 이렇게 목록이 출력이 되면 그때 검색이 됩니다. 저걸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치랩. 네, 요거 검색하시면 archirep.net 이쪽 그 패키지가 검색이 될 거고요. 이건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최신 버전 설치하시면 2.0 버전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예전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 1.3.3이기 때문에 이 글씨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설치할 버전은 2018.0.8 버전입니다. 이걸 설치 버튼 누르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린 후에 설치가 되셨으면 다음 필요한 노드인 스푼업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스푼업 검색하시면 스푼업 패키지는 오토데스크 AC 팀에서 만들었고요. 빔 가이드북 발표할 때 나왔던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1.3.3 버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목표랑 알고리즘 정의한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에 미리 설정된 매개 변수 값을 활용해서 시트를 자동 작성하고 뷰를 배치할 것입니다. 지금 만들 시트는 A102 시트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미리 협의된 도면 이름이란 매개 변수와 도면 번호라는 매개 변수가 미리 협의돼서 세팅되고 값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간단히 보면 일단 A102라는 도면 번호가 들어가 있는 뷰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뷰들을 시트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 만들어진 그 시트를 지금 보고 계신 이 뷰요. 이 시트 A101의 시트와 같이 이 뷰들을 동기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먼저 제가 아까 한 것처럼 필요한 중요한 노드가 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 필요한 노드. 맨 처음에는 시트가 생성이 되긴 하는 건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비 쪽에 뷰즈, 시트 보니까 시트 만드는 노드가 다행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시트 만드는 노드인 거고 지금 입력 포트에 이런 값들을 입력을 시켜주면 시트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뷰가 이제 시트에 배치된 후에 그 뷰 배치 정보를 A101과 똑같이 위치 정보를 좀 업데이트 시켜줄 그러한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드는 아까 설치하신 스푼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푼업 패키지 보시면 자 여기 스푼업 셋 뷰 포트 로케이션 베이스 온 오더 라는 노드가 있고요. 네. 해당 노드를 사용을 하면 다른 쪽에 있는 뷰 포트와 신규로 생성된 뷰 포트의 객체들을 위치를 동기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핵심 노드를 지금 두 개를 찾았고 이미 화면에 꺼낸 상태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뷰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레빗 쪽에 셀렉션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ll Elements of Category라는 노드를 호출할 거고 이 중에서 카테고리 노드 호출하고요.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뷰 선택됐고 해당 노드 출력 결과물을 입력 포트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했고 잠깐 앞점 꽂아서 데이터 확인하시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뷰를 전부 다 끄집어 냈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자, 알고리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희는 A102 시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A102 자, 미리 협의된 매개 변수에서 도면 번호 매개 변수가 있죠. 여기에 A102라고 되어 있는 뷰를 전부 다 다시 한번 걸러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리스트 데이터는 모든 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도면 번호 A102를 걸러낼 겁니다. 자, 일단은 A102가 들어가 있는 걸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매개 변수 도면 번호 값을 먼저 좀 다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평에서 면적 정보를 뽑아온 것처럼 똑같이 elements의 엘리멘트 여기서 get parameter value by name 이라는 노드를 호출하고요. 당연히 전달해 줍니다. 뽑아낼 매개 변수의 이름은 자, 이건 좀 닫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은 협의된 매개 변수 이름인 도면 번호가 될 겁니다. A102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번호를 가지고 오면 자 여기서 지금 에러가 하나 났는데요. 이 에러는 자주 날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오류 비포인트를 역참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에러는 제가 이 에러를 좀 많이 봤는데 이 에러는 사실 전달되는 이 객체들 중에 널이라던가 빈 값이 있을 때 이러한 에러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러 내용을 보면 도무지 사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제가 짜다 보니까 이거는 이전에 널이라던가 빈 값이 있을 때 이런 에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26개의 객체를 좀 봤더니
자, 여기 보이시죠? 널. 이 값 때문에 지금 매개변수 값을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14번째 객체를 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하드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다른데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널이라는 걸 자동으로 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 값을 뺄 수 있는 기능을 아까 설치했던 아치랩이라는 패키지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치랩 코어 리스트 이쪽에 클리어 리스트 라는 노드가 있고 해당 노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이 노드의 기능은 리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그 리스트에서 널이나 empty 빈 값을 빼줍니다. 도움말 보시면 설명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4개로 줄었습니다. 널이나 empty 값이 제거된 리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제거된 후에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면 이제서야 이상이 없게 동작을 합니다. 자, 보면 데이터 상황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는 건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고 구조도 계속 보시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 A101과 A102 두 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라면 지금 이 빈 값으로 있는 것도 전부 다 도면 번호가 채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객체들 중에 저희가 뽑아내고자 하는 건 A102에 해당하는 뷰 객체입니다. 이 객체를 뽑아내기 위해서 잠깐 연산자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우클릭 하시고 는 표시 두 개 한번 해보세요. 는 표시 두 개 하면 자 X와 Y가 동일합니까? 라는 노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전달해준 이 값에 이 Y에 입력된 값과 같으면 참, 값과 다르다고 하면 거짓, true나 false로 해당 값을 변경합니다. 값을 나타내는 거죠.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값은 저희가 지금 A102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102 입력합니다. 자, A102를 Y쪽에 연결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르면 false 그리고 같으면 true 라는 걸 지금 결과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요건 좀 옆으로 밀겠습니다. 자, 이제 true나 false로 나타냈는데 이 true에 있는 이 인덱스 값이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리어 리스트죠. 여기 최종 널과 인풋 값을 제거한 객체들 24개 개수도 동일합니다. 이 true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 이쪽에 실제로는 플로우 플랜이겠죠. 이 플로우 플랜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true와 false를 사용을 해서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것이 자 코어 그리고 리스트 보시면 필터 바이 불 마스크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해당 노드 호출해 주시고 자 이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이 노드는 어떠한 리스트를 입력받게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을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만든 true나 false로 이루어진 이러한 리스트를 입력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한번 해보면 이 만든 이 값 부을 리스트 전달해 주고요. 리스트는 저쪽에서 뽑았던 이 뷰 리스트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설명 보시면 별도 부을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조회하여 시퀀스를 필터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도움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에 입력된 리스트 중에 이 부을 마스크라고 또 입력을 해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false라고 되어 있는 객체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위쪽 포트로 들어온 이 객체들 중에 여기죠, 여기에 0 같은 여기 0으로 되어 있죠. 보면 false가 되어 있으면 같은 이 인덱스 0이죠. 그런데 false라고 되어 있으면 이 위에 입력된 이 리스트의 이 0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아웃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true라고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2번 인덱스의 값을 이쪽 입력된 이 리스트에서 2번 인덱스 값, 이 실제 데이터를 in으로 출력을 합니다. 보시면 검색 기능 잠깐 활성화하셔가지고 watch라는 노드 잠깐 호출하시고요. 이건 이제 해당 결과값을 다른 창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보면 in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자, 두 개 나왔죠? 플로어 플랜하고 이건 3D 뷰입니다. 이쪽 부호 리스트에서 true 두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 갖고 와라. 이쪽 플로어 플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rue가 하나 더 있습니다. 23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이쪽 맨 마지막 요거, 이 값. 이 두 개의 데이터만 모아서 이 in이라는 거, true라고 되어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out을 잠깐 확인해 보면 false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out으로 모아서 출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A102가 포함된 in에서 나온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filter by bool mask와 이 사용된 이러한 형식, 제가 표시한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떨 때 쓰냐고 하면 상당히 지금 다이나모 구현하시면 많이 쓰실 거예요. 이 부분은. 필터 바이 불 마스크는 어떠한 객체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뽑아낼 때 필터 바이 불 마스크라는 노드를 많이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A102의 도면 번호를 가지고 있는 뷰를 결론적으로 지금 뽑아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시트 만드는 건 아까 먼저 꺼냈습니다. 이쪽 시트 만드는 거에서 원하는 값의 형태 중 하나가 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에 배치될 뷰를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뽑았죠? 두 개의 뷰. 이 뷰를 전달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트 네임과 시트 넘버, 그리고 옆에 잠깐 보시면 입력받길 원하는 형식은 스트링, 문자를 원하는 겁니다. 시트 넘버와 이름, 그리고 보시면 패밀리 타입을 입력받길 원합니다. 패밀리 타입은 당연히 레빗 쪽에 있는 패밀리 타입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레빗 쪽 보시고 셀렉션 기능 가겠습니다. 또 이건 뭔가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쪽 가시면 패밀리 타입스라는 게 있습니다. 호출하시고 패밀리 타입은 지금 시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트 패밀리 타입인 A1 미터법을 고를 것입니다. 패밀리 타입 형식이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도 패밀리 타입입니다. 당연히 연결해줘도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넘버, 문자 값이죠. 근데 시트 넘버는 아까 저희가 검색할 때 이미 코드 블럭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A102를 검색하느라 코드 블럭으로 아까 만들었습니다. 이걸 연결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시트 네임만 연결해 주면 새로운 A102 시트가 생성될 것 같습니다. 시트 네임은 어디에 이미 들어있냐면 사전 협의되어 있는 매개 변수 보시면 도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될 이 뷰가 벌써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에서 그 매개 변수를 두 개 다 호출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쓰기 위해서 잠깐 검색, first라고 검색하겠습니다. first 검색하시면 first 아이템, 벌써 이름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제일 처음 아이템만 반환하는 노드입니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자, 처음 아이템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에서 도면 이름의 매개 변수를 추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의 값을 추출하는 건 이미 계속 했기 때문에 바로 노드 호출하겠습니다. rabbit elements 그 다음에 element get parameter value by name 호출하시고 객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할 매개 변수 이름은 도면 이름이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도면 이름 전달하겠습니다. 보시면 또 앞청 꼽아서 잠깐 데이터 확인하시면 자, 2층 평면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값을 추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트 네임에 전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했고 아무 이상 없고 당연히 다이나모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건 레빗 쪽으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없던 A102 시트가 지금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102 시트에 잠깐 가시면 자, 뷰 배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배치를 시키면 밑으로 이렇게 쫙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A101과 똑같은 위치에 A102 시트도 이러한 객체가 배치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인 거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뷰포트의 위치도 자동으로 저렇게 바뀌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로직이 아까 수푼업 쪽에 있었던 뷰포트를 동기화해주는 노드입니다. 미리 찾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노드를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노드가 원하는 위쪽에 값은 뷰포트를 원하는 거고 또 하나의 뷰포트를 원합니다. 위쪽에 입력된 뷰포트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동기화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시트를 찾았고요. 이 시트에 뷰포트를 추출을 해서 이쪽으로 일단은 연결해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 포함된 뷰포트 리스트를 찾는 노드는 아치랩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치랩 패키지 레빗 쪽 확장하시고 이쪽에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에 뷰포트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 호출하시면 시트를 입력받길 원하고 결과물은 뷰포트를 추출해낸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뷰포트 전부 다 추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모 노드가 원하는 값이 뷰포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은 지금 신규 생성된 이 시트에 위치한 뷰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되는 이 뷰포트들을 이쪽 입력 포트에 전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메인이 돼야 되는 뷰포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A101 시트에 위치한 지금 이 뷰포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시트를 좀 보시면 뷰포트를 지금 뽑아내는 이 노드가 어차피 시트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A101 시트를 가지고 오면 뷰포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01 시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빗 쪽에 셀렉션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 카테고리를 이용할 겁니다. 카테고리. 또 카테고리 또 호출하고요. 이번에 호출할 거는 시트입니다. A101 시트를 찾아낼 거거든요. 시트 가져오겠습니다. 시트 선택하면 됩니다. 시트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보면 자, 두 개의 시트 만들어졌죠? 지금 이게 두 개 시트 가져왔고 보면 이게 A101과 A102일 겁니다. 이 중에서 A101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A101이기 때문에 A101 시트를 다시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면 넘버를 지금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뷰즈의 레빗의 뷰즈의 자 시트 쪽 카테고리에 보면 시트 넘버를 호출할 수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해당 노드 꺼내 주시고 시트를 전달해 주면 해당 시트에 들어있는 도면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 번호 중에 저희가 뽑을 건 A101이라는 값을 가진 시트만을 걸러낼 겁니다. 지금 이 동작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자, 필터 바이 불 마스크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보이시죠? 이쪽을 전부 다 복사하겠습니다. 3개 잡으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3개의 노드가 따라 들어오는 거고요. 연산자에서 연산될 값은 이렇게 연결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찾아내야 될 값은 A102가 아니고 A101 시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A101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바이 불 마스크에서는 이 시트 여기 찾은 이 시트죠. 이건 넘버인 거고요. 실제 객체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 주시면 당연히 와치 쪽에서 보시면 자 A101 시트만 걸러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라는 걸 이미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썼던 시트에서 뷰 포트를 뽑아내는 이 노드를 사용해서 저쪽으로 전달해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트 뷰 포트스라는 노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선택된 이 시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보기 좋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메인이 될 A101 시트에 위치하는 뷰 포트 2개를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A102의 뷰 포트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노드는 메인 뷰 포트의 위치와 동일하게 차일드 뷰 포트 객체들을 똑같이 위치 정보를 바꿔준다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를 전달하겠습니다. 완료가 됐고 뭐 아무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A102에 들어가 보시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본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인 거고 사실 지금 보여드린 이 에러가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이 노드는 다른 쪽에서 만든 노드입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자는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렇게 단일 리스트 구조를 처리하는 걸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노드는요. 그런데 저희가 노드를 만들다 보니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 메인의 뷰포트 리스트 구조가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복합 구조로 작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를 만든 사람과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다이나모를 사용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건 에러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수동으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에러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고친다 하더라도 왜 또 에러가 날 거냐면 이미 2층 평면도가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지금 다시 프로그램상으로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 완전히 겹치는 객체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레빗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할 수 없는 동작을 보냈기 때문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102 시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일부러 에러를 낸 상황이라 발생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단일 데이터로 일단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노드가 코어 그리고 리스트 보시면 플래튼 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리스트의 구조를 원하는 만큼 낮출 수 있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전달을 하고 여기 도움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내포단 리스트를 특정한 양만큼 단순화합니다. 인 거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3단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단계만 지우면 똑같은 단일 구조의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럭 호출해서 한 단계에 낮출 거니까 1 입력하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수동이니까 결과값 안 보이는 거고요. 잠깐 실행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뷰 포트 2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이제 메인이 될 것과 부모가 될 것 두 개가 데이터 형식이 일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이 노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행 누르겠습니다. 실행이 완료되었고 당연히 결과는 레빗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해당하는 뷰들이 지금 시트에 배치되면서 위치까지도 기준이 되는 A101 시트와 정확하게 맞춰진 상황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노드를 좀 더 반복문이라던가 이렇게 좀 더 만드시면 이 시트에 포함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A102라고 해서 아예 지정을 했기 때문에 A102만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좀 더 반복문을 좀 이용을 한다면 좀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른 시트도. 네,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이 사전 협의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시트를 만들고 해당 뷰를 배치하고 위치까지도 동기화하는 그러한 샘플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따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굳이 저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실습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거는 파이썬을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다이나모 파일 닫겠습니다. 요번에 할 거는 실습으로 따라하는 내용은 아니시고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파일 중에 조인트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나 2017 버전을 실행하셨으면 조인트 테스트 2017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일 오픈되었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 자, 구조 보이는데 벽에 보가 잘려 있는 이런 상황.
형상 결합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레빗의 기본적인 이 형상 결합을 사용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결합이 돼서 스위칭을 자꾸 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형상 결합을 다이나모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일 중에 엘리멘트 조인이라는 다이나모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를 열자마자 자동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된 거 한번 보여드리면 구조 프레임과 이 벽을 형상 결합을 시켜라 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객체가 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카테고리의 객체가 무조건 조인이 될 때 자르는 객체가 되는 거죠. 이 밑에는 잘리는 객체, 벽이 잘려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물 바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 클릭해 보시면 자 이제 아까 벽에 잘려 있던 보가 정상적으로 벽이 잘린 상황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이나모 파일을 준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다이나모를 하다 보면 없는 기능들을 패키지 쪽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치랩이라던가 이런 노드들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라던가 이런 건 사실 잘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누군가 개인이 만든 그러한 패키지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뭐 다이나모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할 때 그 패키지가 뭐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드는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상 이 노드들 전부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것도 있고 C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다이나모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좀 공부하시면 이러한 커스텀된 이 노드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사용된 조인트 관련된 노드는 이 기본적으로 레빗 쪽 다이나모를 설치하시면 이 레빗 쪽 노드에서 조인트 관련된 노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인트 관련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쪽을 검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샘플은 완전히 파이썬을 제가 쓴 노드인 거고요. 전부 로직 중에 딱 기본적인 다이나모 노드를 쓴 건 이 앞에 4개 정도가 다이나모의 기본 노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파이썬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개는 코드 블럭을 통해서 커스텀된 기능인 거고요. 간단하게 알고리즘 설명드리면 메인이 되어야 될 구조 프레임 객체와 그 다음에 잘릴 카테고리에서 벽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프레임 객체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객체 중에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미 조인트가 된 객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합이 완료된 객체를 가지고 오는 파이썬 노드인 거고요. 결합이 된 객체들 중에 벽이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는지 추출해내는 노드가 지금 이쪽 부분 그리고 코드 블럭으로 이루어진 부분까지입니다. 그러한 객체를 추출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체크 후 객체 스위치라고 했는데 구조 프레임이 그 벽을 자르지 않았다면 스위칭 시켜라 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파이썬 노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미 결합되지 않았다면 간섭되어 있을 겁니다. 조인을 안 시킨 거죠. 간섭되어 있는 상황. 간섭되어 있는 상황에 객체들을 가지고 와라 라는 명령인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온 후에 벽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는지 추출해내고 해당 객체를 일단 결합을 시키고 프레임이 벽을 자르지 않았으면 스위치까지 처리해라 라는 명령이 포함된 파이썬 노드입니다. 파이썬 노드 잠깐 살펴보면 파이썬을 통해서 Rabbit API의 기능을 호출을 했고요. Rabbit API의 기능 중에 join geometry, 이게 이제 Rabbit API 쪽에서는 joint 명령입니다. 그리고 is cutting element in join, 어떠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잘랐는가를 확인하는 명령, 맨 마지막으로 스위칭을 처리하는 명령,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을 호출해서 다이나모 파이썬 노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구성된 노드인 거고, 이렇게 파이썬을 좀 스터디 하셔서 만드신다면 이렇게 다른 패키지에 의존하지 않은, 이러한 패키지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노드박스라는 패키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검색하시면, 노드박스라는 패키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노드박스 패키지 보시면 일부러 지금 전부 다 DLL 파일이 아닌 파이썬 노드로 전부 다 구성을 시켜 드렸습니다. 잠깐 내용 하나 보시면, 자, 설명 써 있고 파이썬 스크립트까지 전부 볼 수 있게끔 준비시켰습니다. 보시면 파이썬 노드를 전부 다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파이썬 이런 걸 만들 때 조금 어렵거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쪽 이 노드박스 패키지 설치하셔서 언제든지 이런 예제들을 참고하시고, 이 예제들에 있는 이 안에 포함된 이런 파이썬 노드는 언제든지 컨트롤 C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작업 공간에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붙여 넣은 건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던가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이쪽에 필요한 기능을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트가 고객께서 요청된 기능들, 저희가 일부러 파이썬을 활용해서 만든 기능들입니다. 전부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 중에 지금 하나가 DLL 파일로 지금 제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파이썬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양해를 구하고 DLL 파일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고객이 직접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파이썬 노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